네, 맞아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하고 다녀야죠. 저 이제 촬영 때문에 타일러 집에 왔는데 샴푸통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샴푸 린스통이 화장실에 아, 없는 거예요. 제가 안 써도 돼서. 제가 안 써도 돼서 그래요. 샴푸바 이런 거 많이 어. 쓰잖아요. 비누로 많이 해가지고. 저는 머리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머리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짧게 잘랐네. 맞아요. 그냥 더 짧게 밀었어요. 근데 다 비누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선물 받았어요. 처음 봤어요. 예, 팬분 중에서 그걸 수제로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인데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생활 방식을 싹 다 바꾸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짠해요. 왜냐면 얼마나 노력해서 그랬는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수치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줄만 해가지고 뭐 좀 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업을 차리고 그런 거를 좀 실천했으면 되는데 좀 더 규모 있는 식으로 풀렸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투표와 그러니까 정부 상대로 기업 상대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상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투표랑 친환경 소비 그리고 말하고 다니는 거 이거 안 하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요즘에 좀 많이 고민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나 굉장히 빨리, 굉장히 쉽게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 같은 거 없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폼 같은 거를 이용하면 요즘에 IT 협업 툴을 활용했을 때 이걸 작성했을 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대량 메일을 많은 데다가 그냥 쏠 수 있어요. 그냥 쫙쫙쫙쫙쫙 막 몇백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서면 운동처럼 바꿔서 요거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 내용을 텍스트를 긁어서 메일 자동 생성하게 만들고 자동 발송이 나가면 수백 기업, 수백 사람들한테 그 요구사항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막 준비해볼까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진짜 현타와요. 또 원래 네. 빨대를 되게 좋아하다가 그 네. 빨대가 바다에 뭐 바다 생명들이 안 좋은 거북이 코에 빨대 꽂히고 뭐 이런 거 보고 네. 스텐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스텐 빨대로. 그래서 네. 이제 열심히 세척을 솔로 막 해가면서 썼는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바다 쓰레기의 뭐 80%가 그물이라는 거예요. 어민들이 네. 버린 그물이라는 거야. 빨대는 정말 미미하다는 거야. 나의 네. 노력이 이렇게 한 줌 그쵸. 먼지 같은 노력이었구나. 네. 그런 건 사실 근데 모두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재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빨대, 아니 뭐 플라스틱 이렇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먼저 바꿔야 될 거는 쓰레기가 자연 생태로 유출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도 투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뭐 어떤 나라에서는 투표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소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런 쓰레기 처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또 그런 거를 이제 민영화시켜서 기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빨대든 뭐든 이제 바다에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큐에 나왔잖아요. 넷플릭스 네. 다큐에 그 시스파라시인가? 네, 시스피어시 많이들 보셨죠. 그거에서 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영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그런 걸 계속 이제 얘기해 주고. 네, 맞아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하고 다녀야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뭐 할 수 있게끔 또 세계자연기금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린터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뭐 환경이나 생태계, 기후 관련 그런 일이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시리즈거든요. 그것도 조만간 또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많이 접해보고 솔직히 이제 그걸 또 많이 팔로우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근데
환경 관련된 조직이나 소식통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몇 번일까요? 거의 없죠. 근데 계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라도 팔로우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많이 알게 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근 지구의 날 불끄기 운동. 아, 최근에 불끄기 제가 참여했던 불끄기가 어떤 거냐면 지구의 날이 아니라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지구가 1년에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기가 있죠. 질소, 탄소, 물의 뭐 순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지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우리가 1년 안에 그냥 천천히 쓰면서 1년 동안에 쓰고 재생이 된 다음에 다음 해에 또 다음 시작하는지 1년 동안 그렇게 잘 쓰고 낭비하지 않고 그 연말까지 쓰고 이듬해가 됐을 때 또 새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앞당겨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치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1년치의 에너지를 1년치의 지구 자원을 쓰냐면 막 3월달까지 다 써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구의 생태 용량을 초과한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날에 맞춰서 불끄기 운동을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하고 있어요. WWF랑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타이러가 그때 얘기했던 슬랙에서 네. 뭐 철원이랑 뭐 말레이시아 아, 뭐 맞아요. 무슨 경험들이 있다고 특이한 맞아요. 경험들이 있다고.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 저는 이제 WWF와 함께 시작하면서 또 너무 알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멸종위기종하고 기후의 관련고리를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지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WWF를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신 지역들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WWF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보호종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보호종을 지정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기준이 있어요. 동물이 커야 되고 그리고 서식지도 넓어야 되고 보통 우산종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산종이 뭐냐면 서식지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고 이 동물의 역할로 또 같이 보호받게 되는 동물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 우산처럼 밑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내려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서 그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철원군에 올라가 봤어요. 철원군에는 빨간색 이렇게 머리 있는 두루미가 있죠. 예, 두루미들이 이제 500원짜리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실 때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고 그랬어요. 거기도 이제 멸종위기종이니까 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판다 보호 지역에도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사천성하고 섬서성이 붙어 있는데 엄청 크게 그렇게 이제 보호 지역이 있는데 정말 고지대에 엄청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배워보고 그랬어요. 막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가 서식지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 판다들은 개체수가 적거나 아니면 많은데 갈라졌다가 만나지를 못하면 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변이가 생겨서 멸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도로를 어떻게 건설하고 그걸 또 건너가는 데를 만들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식지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는 그때 이제 말라카에서 이제 멀지 않은 지역에 아마 한국말로 매부리 거북이일 거예요. 매부리 거북이, hawksbill turtle인데 그 sea turtle인데 그 친구가 이제 멸종위기종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직 보호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해변에 알을 낳잖아요. 그쵸? 알을 낳는데 알에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땐 달빛이 해수면에 반사되는 거를 보고 가요. 그렇게 해서 바다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런데 해변에다가 여기저기 어떤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하고 조명이 많아지면 바다로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리조트나 도로로 가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멸종을 하겠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옆에 아직은 리조트가 안 들어왔지만 이 땅은 상당히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애가 나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갈 때 임프린팅이라고 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헤엄쳐 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다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컸을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태어난 데가 나중에 알을 낳는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 덩어리 바로 옆에 엄청 많은 것들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알을 여기서 낳았지만 미리 가가지고 그거를 파내갖고 딴 데로 옮겨서 다시 심어주고 그 새로 심어준 데 옆에 그 땅을 쓰지 못하는 곳에다가 심어놓는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애기들을 좀 낳아가지고 나왔을 때 죽지는 않고 조명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배웠던 게 신기하게도 그런 모든 바다 거북이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다 거북이들은 멸종 위기종이 거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알을 굉장히 많이 낳고 그래서 그 개체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이 메부리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500알만 낳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한 거죠. 네. 그런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변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경제개발이랑 부동산이랑 도로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하고 야생동물하고 우리의 어떤 경제활동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이해하게 되지만 여기다가 서식지를 그렇게 확보하면은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림이거나 아니면 바다거나 둘 다 그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지정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참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판다는 야생하는 판다는 못 봤지만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발리 갔을 때 그거 했거든요. 네. 거북이 방생. 방생. 네네. 그거 체험했거든요. 음흠. 거북이 이렇게 바다에 놔주고 절대 도와주지 말라 그래서. 네. 만지면 안 돼요. 네, 예. 그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걸 이렇게 퍼주는 거. 예,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다 가까이에서 네. 내려주고 걔가 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응원만 해주는. 맞아요. 만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도와주지 말고. 맞아요. 도와주지도 말고 얘가 힘들어해도 어쨌든 그냥 놔둬야 돼요. 끝까지 네네네. 제가 가는지만 보라고. 그래서 네네. 맞아요. 저도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렇게 알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알이 나오니까 바로 통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개발이 안 되는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렇게 놔두는. 그래서 그때도 지켜볼 때 빨간색 조명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했거든요. 낮에 하셨군요. 예. 인도네시아인데 그냥 낮에. 예, 낮에 하면 조그마한 다라이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건져줘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응원은 열심히 했죠. 네네. 제발 너무 딴 길로 그쵸. 가지 말고 저곳으로 가라. 예, 대부분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심장마비로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땅 속에서 알 깨고 땅 속에서 이렇게 다시 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잘못 꺾이고 하면 알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에 들어갈 때까지 힘을 많이 써야 돼서 심장이 이렇게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 인도에서 거기는 조금 이렇게 큰 걸 주는 건가? 좀 키워서 주는 건가? 며칠이라도? 그러면 며칠은 키우지를 못하고 그래요? 알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본 거는 이렇게 큰 통에 이미 아기 거북이들이 알은 없었고 그냥 이미 다 깨어져서 네. 나와 있는 애들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한 건 그러니까 하는 동안 다른 야생동물 그게 맞기도 해요. 예, 공격을 많이도 이제 해요. 네. 막아주라는 특히 정도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것도 많이 새나 그래요. 이런 걸 네. 막으라는 것 같아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걔는 살았나? 네, 맞아요.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네. 근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거의 문화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개보다 고양이를 키우는 문화가 있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막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서울에 있는 것처럼 길고양이가 그냥 여기저기 시골에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도 가면 거기서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도 이제 굉장히 거북이들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도 사실 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알을 먹기도 해요. 나는 걔가 물에 들어가 당연히 살았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5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는 그게 메부리 거북이인데 근데 그 초록색 거북이 아니면 영어로 이제 leatherback turtle인데 그건 이제 알의 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해요. 네. 살았어야 할 텐데. 네. 거북이가.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연도 하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좀 못 해봤다,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들이 혹시 있어요? 여기는 아. 타일러지. 저는 요즘에 점점 이게 약간 이제 분위기에 말을 좀 맞춰서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강력한 말을 하면, 센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감이 들어서 그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나 사람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온도를 맞추는 게 필요한데 요즘에는 많이들 워낙 관심을 갖고 있고 실천을 하고 싶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온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예전 같아서는 그렇게 막 화석연료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실천 임팩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다들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젠 임팩트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사소한 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적할 만큼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그 어떤 실천을 해도 혼자서 하는 거라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건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같이 하는 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며 여기서는 기후위기의 핵심이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중단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그건 이제 하루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건 이젠 좀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환경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문제예요. 환경 문제예요. 기후 위기 문제인가요? 기후는 아니에요. 기후는 아니에요. 근데 기후 위기와 연결된 환경 문제인데 이런 인식들이 더 생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평균 온도 상승은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평균 온도 상승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고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때문에 생기고 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 기후위기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기억하자라는 얘기를 정말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싶고 점점 더 기업이나 정부나 사람들한테 이런 좀 제도적인 걸 요구하자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행동을 해야 하는 순간인 것 같고 근데 그 행동이 사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같이 하는 걸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어서 정말 뭐 하고 싶다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본인 의견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투표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소비를 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 다니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같이 하면 그러면 정말 꽝이 되는 실천을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실천들도 그런 접근법을 적용해서 해보면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같이 하는 걸로 좀 바꿔보면요. 밝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화이팅! 아니, 이건 참 밝게 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